오늘 여러분들은 용액의 제조를 학습하시겠습니다. 용질이 고체 시료인 경우 전자저울과 여기 제시된 기구들을 사용하면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시약은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C6H12O6로 분자량이 포뮬라 웨이트인데요. 180.16입니다. 요소를 사용하겠습니다. 요소는 영어로 유레아라고 하며 화학식이 CO, NH2, 가로 닫고 2인 물질입니다. 분자량이 60.06입니다. 이 포도당과 요소는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자성 물질로 분자량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NaCl이 그 실험식이고 포뮬라 웨이트 화학식량은 58.44가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과 같이 이온결합한 화합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은 염화 제2구리 CuCl2 이수화물입니다. 커퍼 클로라이드 다이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염화구리 이수화물로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험기구들을 볼게요. 전자저울, 웨잉디시, 약수저, 부피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이 펜과 비교해 보시면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깔때기를 갖고 왔고요. 시료를 녹일 비커, 소리 들리십니까? 유리막대가 있습니다. 증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를 준비했고요. 요소로 1몰 농도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1몰 농도 용액 몇 ml를 만들 거냐면요. 500ml를 만들 거예요. 이 500ml는 이 1000ml랑 비교했을 때 그 양이 반입니다. 우리가 1몰 농도의 용액이라는 것은 1000ml에 1몰만큼 들어있다는 거고 1몰이라는 건 이 물질의 분자량만큼 들어있을 때 우리는 1몰이 있다라고 해요. 요소는 분자량이 60.06이니까 1몰 농도 1리터, 1000ml를 만들 때는 60.06g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용액을 500ml 반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60.06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농도의 용액을 반만 만들려고 한다면 1몰에 필요했던 60.06g에서 반으로 나눈 30.03g이 제가 필요한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양만큼을 측량하겠어요. 저울을 가까이 가져와서 0점을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웨잉디시를 올려놓은 이후에 약수저를 꺼내서 시약병에서 시약을 꺼내서 60.06의 반인 30.03g을 측량하겠습니다. (30.05g이) 됐습니다. 지금 적어 놓을게요. 비커에 500ml 비커에 증류수를 200 정도 담았어요. 그리고 유리막대를 준비했고요. 웨잉디시에 있는 그 요소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남김없이 넣었고요. 유리막대로 이 요소를 녹여보려고 해요.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용해라는 과정이죠. 자,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녹이기 위해서 교반기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반기에는 교반해를 넣는데 이 교반해를 증류수로 헹군 후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기구를
작동을 시키면 밑에 있는 그 자기장이 이 교반해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물질을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4개의 다른 용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빨리 돌리고 싶으면 RPM을 높이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용액이 튈 수가 있어서 선생님은 적당한 높이에서 이 교반기를 작동시키려고 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열을 하고 싶으면 요 레벨을 돌리면 되는데 저는 가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요소가 다 녹았습니다. 교반기를 끄고 이 리트리버를 집어넣어서 교반해를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교반해에도 용액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줄뉴스로 교반해를 꺼낼 때 조금 살짝 헹궈주겠습니다. 교반해를 건져냈고요. 녹인 요소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용액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를 꽂고 용액을 붓겠습니다. 되도록 깔때기가 벽에 붙어서 용액이 이것저것에 튀지 않도록 하고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줄뉴스로 비커를 헹궈서 깔때기에 붓는데 이때도 깔때기 벽에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헹궈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다니요. 자, 다시 깔때기를 꽂고 요소를 넣어서 중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조금 맞추고 이제 거의 목에 다 닿으면 눈금에 다 닿으면요 점자병에 중류수를 넣어서요 조금씩 맞추실게요. 눈금에 카메라에 렌즈를 맞췄어요.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가요? 여러분, 어머, 여기 희미해졌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소 수용액 30.05g을 500ml에 넣어서요 1몰 농도의 요소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여름에 만들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가 조금 진해지고요. 겨울에 만들게 되면 물의 부피가 조금 수축하기 때문에 좀 더 연한 용액이 만들어져서 몰 농도는 계절에 따라 만드는 계절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라벨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요소, 농도, 만든 날짜, 화학식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이셔야 됩니다. 요소의 분자식은 CO, NH2로 생겼습니다. 구조를 좀 그려보시면 CO, NH, 또 NH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소의 분자식입니다. 구조식입니다. 우리 요소의 분자량은 실험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60.06입니다. 근데 계산식을 우리가 써보자면 위에서 탄소가 보이죠? 그래서 탄소가 12.01이에요. 산소가 보이죠? 산소는 16.00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가로 열고 질소가 보여요. 질소는 14.01이고요. 더하기 수소가 1.001입니다. 곱하기 2 해서 요소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몰의 요소 수용액 500ml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의 몰수와 질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우리 실험 영상에 나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볼까요? 1.0몰이라는 것은 1리터 1000ml에 1몰이 녹아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소 수용액은 1몰에 녹아있는 양이 그거의 분자량만큼이죠.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분자량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1.0몰
500ml는 위에서 사용한 거에 반만큼만 쓰면 되죠. 0.5몰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반만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적어 주십시오. 그 다음 문제. 실제로 사용한 요소의 질량을 토대로 요소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면 얼마인가? 실제 사용한 요소의 질량은 30.05g이었고 요소의 분자량은 60.06으로 계산을 하면 0.5003몰입니다. 몰농도는 몰수를 용액의 부피인 0.5리터로 나누는 값으로 계산하면 1.0몰이 돼서 이 몰이라고 대문자 m이라고 써도 되고요. 몰 퍼 리터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요소 수용액의 몰농도가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포도당 수용액은 0.1몰을 만들려고 합니다. 0.1몰을 만들려고 하고요. 포도당 수용액 만들 부피 플라스크는 200ml 부피 플라스크로서 기준이 되는 1000ml 부피 플라스크랑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고체 시료에 필요한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도당은 분자식이 C6H12O6인 물질로 분자량이 180.16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포도당 0.1몰을 만들려고 할 때 1리터 1000ml에 0.1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0.1몰이라는 것은 포도당의 분자량인 180.16의 10분의 1인 18.016g을 의미하고, 그런데 우리는 20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5분의 1인 18.016 나누기 5에서 3.6032g의 시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저울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60g을 측량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3.60g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질량 접시를 올려놓고요. 0점을 누르고 포도당을 전원을 안 켰네요. 전원을 켜서 0점을 누르고 3.60g을 측량하겠습니다. 첫 번째 넣었고요. 지금 1.9g 들어갔어요. 1.9g이 들어갔고요. 이미 손이 떨려서 밥 먹은 지 좀 시간이 돼서 배도 고프고 손도 떨리고.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혼자 실험하면 안 돼요. 다치면 구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아까 전에 비커도 하나 깼고요. 3.60g이죠. 그리고 우리 실험기구 세척도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은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60g을 맞춰서 웨잉 측량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측량 끝났고, 이제 측량한 포도당을 비커에 넣고 용해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만들려는 그 부피 플라스크의 양이 200ml이기 때문에 용해시킬 때 물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대략적인 양으로 50 정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측정했던 포도당 3.60g을 담겠습니다. 이런 질량 접시에 가루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증류수로 여기를 좀 씻어서
남김없이 이 안으로, 비커 안으로 넣었습니다. 완성. 씻어서 다 넣었고요. 이제 유리막대로 저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도계로 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온도계로 저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요소의 양이 30g이나 됐어서 그 젓는 교반기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교반기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3.60g이면 사실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해시키려고 합니다. 벌써 다 용해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거든요. 둘 다 물에도 OH가 있고 포도당에도 OH기가 있어서 서로가 굉장히 벌써 다 녹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열고 빨대기를 꼽아서 용액을 부어보겠습니다. 붓겠습니다. 잘 용액을 조금 저어줄게요. 조금 가까이 와서요. 이제 그 눈높이 이 눈금까지 용액을 부어야지만 200ml가 되는 거예요. 눈금까지 부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성격이 급해져갖고요. 막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면 망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거 용액을 쓰지 않고 깔때기는 두실 때 이렇게 엎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굴러가지 않게 잘 놓으세요. 조금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용액은 여기까지 담겨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지 풀샷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조금 낮춰서 요점에다가 놓고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사고 치고 말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어떤 사고를 친 걸까요? 1번, 만든 용액의 농도가 진해졌다. 2번, 만든 용액의 농도가 연해졌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포이트로 물을 좀 빼내서 눈금에 다시 맞춘다. 페스통에 포도당을 버리고 처음에 측량부터 다시 한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금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운이 좋으면 겨울에는 눈금이 다시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라벨을 붙이셔야 됩니다. 라벨은 제대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라벨을 썼어요. 비록 용액을 실패하긴 했지만 비록 0.1몰 농도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포도당 0.1몰 2020년 4월 28일 분자식 C6H12O6 자, 포도당 용액 제조했습니다.